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. 이란 전후로 유가는 하루에 10%씩 뛰는데 이 믿었던 고용시장마저 쇼크 수준으로 나오면서 월가에서는 다시 애쓸 공포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. 심지어 밤사이 유가는 이제 $100 넘게 치솟기도 했는데요. 현재 선물 시장에서 증시가 이미 2% 가까이 밀리고 있는 만큼 오늘장 시작 전부터 안전벨트 단단히 매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금요일장 마감 상황 확인해보면 금요일에 다우지수는 0.95% 빠졌고요. S&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.33%, 1.59% 밀려났습니다. 주간 단위로도 3대 지수는 지난 10월 이후로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. 다우지수는 한 주 동안 3% 넘게 급락했고요. S&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2.02%, 1.24% 하락했습니다. 대형 기술주들도 모두 떨어졌습니다.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크게 밀렸는데요.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헬륨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데다가 오라클과 오픈AI가 텍사스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을 철회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도 반도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. 이런 가운데 알파벳은 CEO인 순다르 피차이가 알파벳 C 주식을 우리 돈으로 약 131억 원가량 매각했다는 소식에 1% 가까이 떨어졌고요. 연일 강세 이어가는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. 시총 6위부터 보면 메타와 테슬라 모두 2% 넘게 떨어졌고 전 거래일이 급등했던 브로드콤도 0.69% 하락했습니다. 그나마 이날 필수 소비자 업종이 버텨주면서 월마트가 0.4%로 상승 마감했습니다. 금요일에 증시를 흔든 가장 큰 요인은 국제 유가였죠. 중동 산유국이 원유 생산을 줄이고 있다는 점이 이 유가의 탄력을 더 넣고 있는데요. 이라크는 저장 공간 부족을 이유로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을 40%가량 감축했고요. 쿠웨이트도 감산에 들어갔습니다. 이 소식에 WTI는 배럴당 $90 위에서 마감하면서 한 주 동안 35% 넘게 폭등했고 브렌트유도 28% 급등했습니다. 문제는 유가가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현재 선물 시장에서 WTI가 급등하면서 이제는 $110 부근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. 그나마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켜줬던 것이 경제지표였는데 예상외로 고용보고서도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은 낙폭을 더 키워나갔습니다. 지난 1월에 비농업 일자리는 13만 개 가까이 늘어났었던 데 비해서 이제 2월의 일자리는 전달보다 9만 2천 건 감소했습니다. 예상치였던 5만 건보다도 증가보다도 한참 밑돌았죠. 또 12월 수치와 1월 수치 모두 하향 조정됐는데요. 이에 따라 최근 3개월 평균 고용은 월 6천 개 증가에 그쳤고요. 6개월 평균은 월 마이너스 1,000개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. 여기 실업률도 1월에 4.3%에서 2월에는 4.4%로 오르기도 했습니다. 소매 판매 지표 역시 약하게 나오면서 소비 심리가 점점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. 1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.2% 감소했는데요. 이는 지난 5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. 이번 지표는 악천후로 인해서 특히 더 부진하게 나온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만약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에는 이 소비 심리가 더더욱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. 그래도 다행인 점은 GDP에 반영되는 통제권 소매 판매는 0.3% 늘어나면서 예상치보다도 잘 나왔습니다. 이렇게 중동 불안과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고용 등 경제 상황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월가에서는 다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. 투자자문서 오리온의 팀 홀런드 최고 투자 책임자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면 월가에서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와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연준의 셈법은 더욱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. 이 금요일장 국채금리는 연준의 고민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 움직였습니다. 고용지표 발표 이후 하락하던 국채금리는 유가가 뛰면서 하락폭을 줄여나갔는데 결국에 10년물 금리는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고요. 2년물 금리는 0.04%포인트 떨어졌습니다. 이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보면은 이번 주에는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물가 지표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졌습니다. 우선 11일에는 2월 CPI가 발표가 되고요. 13일에는 1월 PCE 가격지수가 공개됩니다. 두 지표 모두 최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급등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과 소비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 물가 지표 외에도 고용 관련 데이터도 발표되는데요. 1월 고인이직 보고서와 컨퍼런스 보도의 고용 동향 지수 등을 통해서 고용 시장이 실제로 둔화되고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.
다만 이런 지표들을 차치하고 결국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란 전쟁이 과연 장기전으로 이어지게 될지 여부, 그리고 국제유가 상황인데 이 부분에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.